오늘 할 거는 이제 법무사 1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직업의 자유부터 할 거고요. 자, 핵심 정리. 직업의 자유 구조부터 갑니다. 직업은 이제 세 단계 구조로 출제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 수행의 자유, 결정의 자유예요. 이 선택은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엄격합니다. 왜냐면 유충교사를 하는데 이제 성범죄자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엄격하고, 이제 수행은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 좀 완화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는 자유니까요. 직업 결정의 자유는 요 직업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폐지할지, 그래서 제일 완화돼 있고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의 개념. 요거는 시험에 자주 좀 출제 나와요. 직업이란 이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이 중요해요. 계속적 소득 활동. 그래서 대학생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도 요건 인정입니다. 왜냐면 방학 동안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하기 때문에. 근데 일시적 활동은 이건 상황에 따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모고, 취미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취미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대학생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는 직업으로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업 선택 자유를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지, 이 3단계 규제 구조가 있는데, 주관적, 객관적, 혼합 규제예요. 자, 주관적으로는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규제가 필요하다. 약간 요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자격 요건이에요. 변호사 업무를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의사가 자격증이 없는데 의료 활동을 한다던가 이거는 사기꾼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객관적 사유 규제는 이제 막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진짜 이제 병원 거리가 아니고 약간 이상한 데 지을 순 없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완전 공사장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요거는 수요랑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엔 약국 거리도 있죠. 약국은 이제 병원 근방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혼합구제는 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병원 개설 제한 나오네요. 자, 병원을 개설하려면 일단 첫 번째 의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을 하려면 이제 요건이 있어요. 내부 넓이라든지 약간 요런 것 때문에 요 혼합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감도는 이제 객관적 규제가 가장 엄격한 건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혼합이 제일 엄격해요. 그 다음에 객관적, 주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판례 정리해보면은 이제 1번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있어요. 성범죄자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성범죄자에 대한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을 했어요. 근데 판례는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 위헌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유가 범죄와 직업의 관련성 부족, 과도한 기간, 요거 때문이고, 만약에 이 성범죄자가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면, 유치원이었다면 요게 합헌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 광고 규제 노톡 사건이라는데, 이제 대한법무사협회가 있어요. 여기는 광고를 규정시켜 놓는데, 판례가 유권 해석 위반 광고 금지, 대가받고 사건 소위 광고 금지, 요거는 너무 과하게 제한했다,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고요. 무료 염가 광고 금지, 비변호사 5인 광고 협조 금지, 요건 합헌이라 나왔어요. 왜냐면 변호사는 일단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관적 사유 규제, 자격 요건에서 제한이 돼요. 근데 비변호사가 광고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무료 같은 경우는 다른 변호사들을 이제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합헌이라 나왔고, 유권에서 위반 광고 금지는 일단 해석 같은 경우는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막는 건 너무했다 라고 해서 위헌이라 나왔고, 대가받고 사건 소개 광고 금지는 이제 변호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잘할 줄 아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해서 다른 쪽에 소개시켜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 막는 거는 너무 과도한 침해다 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 광고구제 핵심은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업수행 자유제한. 자, 직업수행 자유제한은 직업 선택보다는 폭넓게 허용돼요. 뭐 당연한 선택이겠죠. 일단 선택 자체에서 이제 규제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자격제도. 자격제도는 이제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위헌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변호사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요건이 로스쿨뿐만 아니라 뭐 유학도 필요해요. 그럼 너무 과도하죠. 유학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일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위헌인데 너무 불합리할 때만. 자, 그 다음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만 보시면 돼요. 직업의 자유는 수익 보장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개업을 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개업을 했는데 당연히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죠. 그럼 수익 보장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는 수익 보장이 돼 있지 않는다. 요거까지 체크하시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 1번.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 챌린지를 판매하고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틀렸어요. 자, 틀린 이유가 일단은 안경사죠. 우리 눈 건강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맘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사면은 혹시나 눈에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자, 나머지도 다 볼게요.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중복 개설에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의료사고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료법 규정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 행할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뭐 주관적 공격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객관적인 법 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수에 관한 법률, 학원법 이런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보기 없다. 맞는 소리인 이유가 뭐냐면, 자, 학원법 위반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당장 기업을 해요. 그럼 또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벌금 조금 내고 말지 이러면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 기간으로 막는 거는 이제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4번, 5번.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의 학원설립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학원법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거 맞는 소리예요. 자, 왜냐면은 자, 요거 보시면은 일단은 법인의 임원이죠. 1번 개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했어요. 효력까지 잃으면 너무 가했다. 과함. 자, 그래서 요 4번, 5번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성당 전면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긴 하나 조치 결과 개성당 투자가 기업인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공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될 수 있다. 이거 너무 맞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개성당 전면 중단 조치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경제적 제재 조치를 통한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일부 장관의 조정명령에 관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대통령 헌법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이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면 헌법에는 진짜 세세하게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다 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예외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 안 돼 있으면은 이제 합리적이다 하면 맞다고 판단이 나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하고 자 3번 국무회의 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거치지 아니한 이상 자 뭔가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거치지 아니한 이상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적법조치 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건 아니에요. 자 일단 아닌 이유가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일단은 이 법에서 확정적 단어는 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정할 수가 없어요. 법은 다 예외 사항도 있고 세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보면은 어, 여기 3, 4, 5번이 대략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은 4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성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등에 비춰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개성공단 전면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소리고 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치가 이제 투자기업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자, 요 두 개가 무슨 소리냐? 개성공단 자, 위험하면은 멈출 수 있어요. 중단 가능. 자,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왜냐면 이것까지 거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투자기업인들은 자기가 이제 손해볼 거를 다 감안하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우리 앞서 1번에서 했죠.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 설립 운영 및 가입 의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등록의 효력을 일토 정해있는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죠. 등록 효력까지는 등록 효력 상실은 과함. 적당 기간은 인정. 자, 요런 거. 자, 또 중복돼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자,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뭐 맞죠? 읍면 2장은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자, 2장 직업 같죠? 2장은
직업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일단은 소득도 적어요. 그리고 약간 봉사 개념. 왜냐면 이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각자 이제 시골에 가보시면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목축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장은 이제 그냥 그 은면에 면은 약간 봉사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업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아, 이거 너무 맞죠? 너무 맞습니다. 왜냐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계속 쓸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규정은 인정이고, 자, 5번.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요건으로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 사고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 자,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대부분 틀렸던 소리겠죠? 자, 헌법재판소는 법무사 보수 기준제가 법무사라는 직업의 선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례성 원칙이 아닌 자의금칙 원칙을 적용했다. 아, 이거 틀렸죠? 왜냐면 법무사 보수 기준제는 당연히 비례성 원칙이 있죠. 왜냐면 자의금칙은 합당하면 인정해주겠다. 그러면은 금액을 계속 더 불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기준제 금액은 돈 같은 경우는 비례성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출석주의를 완화하여 최초의 전자등기 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 규칙 조항은 무자격 등기 브로커에 의한 무차별적 등기를 가능하게 하여 법무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므로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아, 이것도 틀렸죠. 왜냐면 출석준위를 완화했어요. 하지만 자, 최초의 전자등기 전에 한 차례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했어요. 이거는 이 무차별 등기 브로커에 대한 무차별 등기를 막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뢰도를 보호하는 법조항이다. 자, 3번.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 대행 등의 법무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무사 법조항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여 헌법 위반 전혀 아니죠. 자, 왜냐면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대행 신청하면은 전문성 떨어지고 사기를 칠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고, 자,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은 일반 행정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기본과 침해한다. 전혀 아니에요. 자, 왜냐면 행정사, 법무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행정사가 요만큼이면 법무사가 요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저는 5번. 헌법재판소는 일정 경력 가진 공무원이 법무사 시험을 보지 않고도 봉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 부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법무사법 조항에 대하여 공력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법무사 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자, 또 자격 부여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서 시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보. 공무사라는 직업 선택한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돼 있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보호자를 동송하도록 하는 조항은 동송보호자의 취업 허용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유발할 뿐 학업 영업 방식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한 직업 수행의 자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자,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 1번이랑 비슷하게 봐야 돼요. 자, 간접적으로 직업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자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요게 요소리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조항. 요거 위헌은 아니에요. 합헌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호자를 동승하면은 지출, 운영 방식 변형. 그렇기 때문에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도 대충 읽어볼게요. 자, 직업의 자유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맞죠? 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주 단위로 정해진 비교 대상 임금을 시간을 쭉쭉쭉쭉 규정은 최저임금 규정이죠. 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한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이게 왜 맞는 소리냐? 자, 보시면 이건 지금 기업 기준이에요.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한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 이게 막 사람 쓰는 걸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임금이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높아졌죠. 일단 비용적 측면. 그리고 이 시간을 법정 주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시간 계산을 해야 돼요. 운영 방식 변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또 위헌은 아니에요. 위헌은 아님.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하고 직장을 이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직업 선택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헌은 아닙니다. 왜냐면 국내 근로자 보호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자, 문제 6번. 직업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그대로 나오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하며 자,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 일하는 행위도 영역에 속한다. 맞죠? 자, 성인 되는 성범죄로형으로 선고받아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아동성 이건 침해하죠. 왜냐면 이게 연관이 없어. 그리고 과도한 기간.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자,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고 4번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직업은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아니라 했죠. 자, 기업 할 경우 보수, 모름, 불확실. 그래서 직업의 자유랑 보수 자유는 다른 거다.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설정하는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의 영역이 있으므로 그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에 하나여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자, 맞는 소리고. 자, 문제 7번. 변호사 광고 금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공력 행사에 대한 해당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요거까지 막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왜냐면 전문 변호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변호사 그룹으로도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자, 2번.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 광고를 금지하고, 자, 이건 맞고, 아니지.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법률 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은 법률 유고 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자, 법률 유고 원칙 이게 뭐냐? 자, 행정권이 행정권이 말고 행정권의 작용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해야 한다.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당연히 맞는 소리예요. 자,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맞죠? 대한변호사 유권 해석이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법률 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 의하여 변호사들의 표현 직업 자유 침해한다. 자, 여기 끊어서 볼게요.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끊어서 보면은 당연히 유보 원칙이 행정권 작용이 반드시 법률 근거해야 한다는 소리. 맞지 않나? 그럼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지 않나? 자, 여기 보면은 유보 원칙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예요. 자, 여기서 이게 함정 카드입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에서 뭐 규정된 게 아니라 협회는 대부분 본인들끼리 만든 협회입니다. 물론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제 뭐 법률 제정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은 헌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만든 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석 가능. 그리고 예측 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변호사법에 뭐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자유를 침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변호사 협회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는 지문이고, 자, 3번 볼게요. 변호사에 대하여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연가의 수임료를 포함하거나 무료 또는 부당한 연가의 법률 상담 방식을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무고한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수임료나 법률 상담을 제시하는 변호사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치 원칙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4번.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 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자,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변호사 등이 일단 아님에도 나왔죠. 그럼 당연히 금지해야겠죠? 당연히 적법한 수단입니다. 5번.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한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 알선, 유인 행위의 실질을 갖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칙 원칙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아, 이거 위반됩니다. 왜냐면 자, 보면은 이거 자, 여기 나옵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 알선, 유인 행위 실질을 갖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특정. 하지만 홍보는 특정이 아니에요. 다수.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애매하고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너무 과하다. 왜냐면 특정 변호사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